5번 해가지고 예, 상호 인덕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상호 인덕턴스. 여러분이 인터넷에 상호 인덕턴스를 딱 치시면요. 공식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상호 인덕턴스의 정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가 뭔지 간단하게 용어 정해드리고 나서 식을 적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요겁니다. 예,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다시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기울어는 뭘 쓰냐? 기울어는 이렇게 대문자 뭐냐? L자를 이렇게 써서 나타냅니다. 맞나요? 우리는 전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자 우리는 인덕턴스라고 부르고 기울어는 L을 씁니다. 그럼 인덕턴스가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제 나름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요 놈을 제가 L1, 요 놈을 제가 L2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요 인덕턴스 양단자에 뭐를 갖다 걸면 전압을 갖다 걸면요. 여기에는 뭐가 흐르게 마련이냐? 전류 I가 열심히 흐릅니다. 그럼 요 I가 흘러서 L1에도 가고 L2에도 가죠. 그러면은 요 I가 L1에 흐릅니다. 그럼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뭘 만들어내요? 자속을 만들어요. 이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속의 일부는 자기 자신 코일을 끊지만 또 그 중에 일부는 뭐가 되냐? 근접해 있는 코일을 넘어서 이렇게 뭐냐? 새겨 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류가 L1에만 가는 게 아니라 L2에도 가잖아요. 그러면 L2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 자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석 일부는 자기 자신의 코일을 끊지만 또 그 중에 일부는 뭐가 되냐? 근접해 있는 코일을 넘어서 이렇게 뭐냐? 세교를 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 자석은 L1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이고요. 파란 자석은 L2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입니다. 그럼 이제 이 L1과 L2 두 코일이 만드는 자석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 겹치는 부분 요게 생깁니다. 그럼 요거는 L1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도 아니고 L2에 의해서 만든 자석도 아닌 L1과 L2 두 코일이 만드는 자석이 겹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요 부분을 우리는 요거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상호작용이 뭐예요? 양쪽에서 작용하는 힘을 상호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에 상호를 붙인 겁니다. 여기는 상호 인덕턴스라는 것은 L1과 L2, 즉 두 코일이 만드는 자석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이것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잡은 겁니다. 그럼 상호 인덕턴스를 우리는 기울어는 뭘 쓰냐?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M을 써서 나타내고요. 이때 상호 인덕턴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K의 루트 바로 L1 곱하기 L 뭐가 되냐? 2가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야? 상호 인덕턴스고요. 우리 인덕턴스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요. 바로 H라는 뭐의 단위 쓰냐? 바로 헨리의 단위를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요 K입니다. K. 그러면 이 K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고 이 K가 바로 뭐냐면 K가 바로 요 결합계수입니다. 무슨 계수? 결합계수. 이때 결합계수라는 것은 두 코일이 만드는 자석이 결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쓰는 게 바로 결합계수입니다.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결합이다. 아주 이상적인 결합은 괜히 좋은 결합이잖아요. 그럼 아주 이상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바로 결합계수 K가 얼마일 때? 1일 때입니다. 그럼 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이 K가 결합계수예요. 그 문제에서 결합계수가 주어지면은 K를 결합계수를 넣어주지만 문제상 간혹 가다가 결합계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뭘로 간주하는 거야? 1로 보는 거야, 1로. 그래서 결합계수가 주어지면 넣고 없으면 뭘로 간주하냐? 1로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예,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가 있죠. 여섯 번째가 이제 뭐가 있어요? 결합계수가 있습니다. 결합계수. 뭐가 있냐면은 결합계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합계수라는 것은 두 코일이 만드는 자석이 결합되는 정도로 우리는 결합계수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K를 쓰죠. 그럼 제가 요 식에서 K를 구하면은 요거 필요 없잖아요. 제끼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은 나누기가 됩니다. 그럼 나누기가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에 뭐가 되시고요. L1 곱하기 L2에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M이 됩니다. 이게 바로 결합계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보냐? 그다음 결합계수라는 것은 계수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예, 그냥 여기까지 해서 결합계수가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72쪽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린 거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있네요. 80쪽 보시겠어요? 80쪽의 문제 19번입니다. 예, 80쪽 보시면 80쪽의 문제 몇 번이냐면은 19번이에요. 19번에 자기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에 결합계수가 1일 때 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가나다라 보기를 보니까 다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M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M. M이 바로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죠?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라는 것은 바로 뭐였냐면은 K의 루트 뭐 곱하기 뭐야? L1 곱하기 바로 L2가 됩니다. 이때 이 K가 우리가 뭐냐? 결합계수죠. 그 문제에서 결합계수 K를 얼마로 잡았어요? 1로 잡았죠. 그럼 1이기 때문에 루트에 바로 L1 곱하기 바로 L2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19번은 몇 번이고 2번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마킹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몇 번이냐면은 20번을 봅니다. 20번. 20번 문제가 자체 인덕턴스 40mH와 90mH 두 개의 코일이 있다. 양 코일 사이에 누설 자석 없다 하면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인덕턴스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L1이 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냐? L2가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 즉 이 자체 인덕턴스 40mH와 90mH 두 개의 코일이 있다. 양 코일 사이에 누설 자석 없다면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냐고 물었는데 제 인덕턴스가 몇 개야? 두 개입니다. 40과 90. 그러면 하나는 L1이 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L2. 근데 누가 L1이고 누가 L2는 의미는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잡은 거야. 그럼 저는 앞에 있는 걸 제가 L1이라고 잡고 뒤에 있는 걸 제가 뭐냐 이것을 L2라고 잡게할게요. 이렇게 주어지고 뭘 물었냐면은 상호 인덕턴스 M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상호 인덕턴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K의 루트 뭐가 되시냐면은 L1 곱하기 L2가 됩니다. 그럼 제가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요 K가 바로 뭐예요? K가 결합계수죠. 맞나요? 그럼 결합계수가 주어지면 넣지만 없으면 빼는 거잖아요. 맞나요? 뺀다는 그 1로 본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결합계수가 없으니 이걸 우리가 1로 간주하면 바로 1 곱하기 요건 요 놈이죠. 바로 어떻게 되냐 이것은 여기다가 이제 1. 그럼 1에다가 루트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L1이 얼마야? 40이 되고요. L2가 얼마가 돼요? 9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얼마? 4번이 나옵니다.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니까요. 한번 받으시고요. 그 다음 21번. 상호 유도 회로에서 결합계수 K는 물었죠? 이걸 물었습니다. 우리 결합계수 K는 이게 결합계수입니다. 이렇게 다 몇 번 정답이고 3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거고요. 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한 개가 더 있을 거예요. 몇 쪽 보시냐면요. 쭉 넘기시면은 36번도 해드렸죠? 36번, 85점. 혹시 34, 35, 36도 해드렸나요? 예, 이렇게 된 거고.
쭉 넘겨서 그럼 39번 보시겠어요? 39. 예, 39. 예, 39 보시면 자기 인덕턴스에 각각 400과 200인 두 개 코일,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었다면 결합 개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인덕턴스가 이것도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L1이 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L2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L1이고 누가 L2는 의미는 없잖아요. 임의적으로 잡는 겁니다. 근데 통상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L1이라고 잡고요. 뒤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L2라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냐고 봤더니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은 결합개수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 결합개수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식이 있었죠. 루트에 뭐가 되고 L1 곱하기 L2에 뭐냐면은 M이 됩니다. 그럼 제가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은 루트에 L1이 얼마냐면은 400이고요. L2가 얼마냐면은 200입니다. M은 얼마가 되고 150이 되고요. 이걸 계산기 두들기시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2번 나오나요? 2번 0.5라는 2번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상호 인덕턴스하고 결합계수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면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7번째가 있죠. 7번째가 있습니다. 몇 쪽이냐면요. 72페이지 보시겠어요? 72페이지입니다. 예, 72페이지의 7번 인덕턴스 접속 보시겠어요? 네, 요거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요거 딱 지워버리고 비교 설명 들어갑니다. 네, 7번째입니다. 네, 인덕턴스 접속입니다. 그 인덕턴스를 우리는 속칭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요 인덕턴스를 속칭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우리가 인덕턴스를 속칭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코일입니다. 그래서 코일과 인덕턴스는 뭐가 되냐? 같은 겁니다. 그럼 접소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접소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직렬 접속과 또는 병렬 접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로 혼합한 게 바로 집병렬이에요. 그냥 혼합용으로 집병렬이라는 게 나온 것 뿐이지 정확한 접속법에는 직렬과 병렬 접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도 직렬과 병렬까지만 하는 거고요. 집병렬은 뭐가 되냐? 두 개 혼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직렬 접속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직렬 접속입니다. 그러면 전기 회로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우리는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인덕턴스라고 부르고 요 놈을 제가 편의상 L1이라 하고 요 놈을 제가 편의상 L2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인덕턴스 두 개를 인덕턴스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무슨 접속이냐 이것을 직렬 접속이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예. 그럼 제가 요 인덕턴스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요. 여기에는 뭐가 흐르냐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요 I가 흘러서 L1에도 가고 L2에도 가죠. 그럼 각각의 소재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듭니다. 이때 여기에서 만든 자석과 여기에서 만든 두 자석이 만드는 자석, 즉 요 자석과 요 자석이 만드는 자석이 겹친 부분이 생긴다 그랬죠. 그럼 그 겹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뭘 쓰냐 하면 이렇게 대문자 M을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호 인덕턴스 이 M 앞에는 부호가 있습니다. 때로는 플러스 부호가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마이너스 부호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공식이 약간 변형이 됩니다. 그럼 제가 M의 부호가 뭐인 경우 플러스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플러스. 그러면 M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은 바로 어떤 문장이 주어집니다. 그럼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M의 부호가 플러스냐면 요거예요. 보세요. L1, 즉 이 L1과 L2가 코일이잖아요. 그럼 코일이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듭니다. 이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석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만든 자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드는 자석의 방향과 즉 L1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의 방향과 L2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의 방향이 같아. 즉 양쪽에서 만든 자석의 방향이 같다. 그러면 M의 부호는 뭐가 되냐?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L1과 L2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해요? 전압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전압에는 뭐가 있어요? 극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즉 결론적으로 이 L1에 걸리는 전압과 L2에서 걸리는 전압의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이 같다. 이걸 우리는 가극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극성이 나온다. 그럼 M의 부호는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코일이잖아요. 그럼 코일이니까 우리가 뭘 감아요? 코일을 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이 L1에서 우리 L1의 코일을 감는 방향과 L2의 코일을 감는 방향이 같다라고 나오면 M의 부호는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됩니다. 즉 이런 문구가 나오면 M의 부호 플러스라는 거예요. 적어드릴게요.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걸 문장으로 적어드립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요. 바로 자석의 방향이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극성이 같다. 이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일이 감는 방향이 같다. 건수, 감는 방향이 같다. 이걸 우리는 가동결합이라고도 하고 또 이걸 우리는 하동결합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바로 요 문장이 나오면 M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전체 합성 인덕턴스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거야. 이 전체 합성 인덕턴스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바로 뭐냐? L1 플러스 L2에다가 이놈과 이놈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고려해가지고요. 상호 인덕턴스 얼마? 플러스 M이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뭐가 되냐? M 값을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M 앞에는 항상 몇 배가 들어가냐면은 2배가 들어가요. 그럼 왜 2를 곱하냐면은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라는 것은 코일과 코일 사이에서 맞나요? 즉 코일과 코일 사이에서 존재하는 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 즉 두 코일 사이에서 존재하는 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일이 1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간에 항상 코일은 두 코일 사이에서 작용하는 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코일이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상호 인덕턴스는 무조건 코일과 코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몇 배가 돼요? 2배가 돼요. 즉 지금 코일이 2개니까 2가 아니고요. 아니 코일이 지금 2개니까 이 2를 뜻하는 게 아니라 코일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개수에 따라서 뭐 2, 3, 4, 5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일은 몇 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코일 두 개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게 M이기 때문에 항상 코일은 두 개, 지금 몇 개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M 앞에 몇 개 들어가냐? 2가 들어간다는 거 이겁니다. 개수가 아니라 항상 상호 인덕턴스는 두 코일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놈이기 때문에 M 앞에는 무조건 몇 배? 2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적으면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M이 얼마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상호인, 즉 M의 부가 플러스인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 구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M이 플러스인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이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네,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병렬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게 M의 부가 지금 뭐인 경우? 플러스인 경우에 대해 설명. 이번에 M의 부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소자를 인덕턴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제가 요 놈을 제가 편의상 L1, 요 놈을 제가 편의상 L2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인덕턴스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무슨 접속? 직렬 접속이라고 부르고요. 그 인덕턴스 두 개가 직렬로 연결로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흐르냐? 전류 I가 열심히 흐릅니다. 그러면 요 I가 흘러서 L1에도 가고 L2에도 가죠. 그럼 각각의 소재, 즉 각각의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뭐가 만들고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때 L1과 L2 두 코일이 만드는 자석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 상호 인덕턴스의 기호를 우리는 뭐냐? M이라고 이렇게 써서 나타냅니다. 근데 이 M 앞에는 부가 붙은다 그랬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는 M의 부가 플러스인 경우에 대해서 봤으니 이번에는 M의 부가 뭐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를 보자는 겁니다. 그럼 M의 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어떤 용어가 문장이 주어져야 되냐? 요겁니다. 즉 마이너스인 경우는 어떨 때가 마이너스냐?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을 만들죠. 이때 요 놈이 만드는 자석이 있을 거고 요 놈이 만드는 자석이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만드는 자석과 여기에서 만드는 자석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만드는 자석의 방향의 반대라는 것은 자석이 상쇄가 되겠죠. 상쇄라는 것은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감소니까 뭐가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자석의 방향이 다르다. 그 다음 이번 이겁니다. 이제 이 L1과 L2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압의 극성의 방향과 이쪽에서 만들어진 전압의 극성의 방향이 반대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감극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코일이고 이것도 코일. 코일이라는 것은 코일을 감을 거 아니야. 근데 코일을 감을 때 뭐 이렇게 더 감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더 감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코일을 감는 방향을 같을 때는 가동이었다면 이번에는 양쪽의 코일을 감는 방향의 정반대다. 그 반대를 뭐라 그래요? 차동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런 문구가 나오면 M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를 본 겁니다. 첫 번째, 자석의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무슨 즉 자석의 방향이 반대. 그래서 방향이 뭐냐? 이거 방향이 같다. 여기 그럼 이건 방향이 다르다. 이거 쓸까요? 네. 다르다. 그 다음에 가극성이다. 요거는 뭐냐? 감극성입니다. 즉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때 L1과 L2 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이 반대다. 이거 우리는 감극성이라고 부르고 이제 L1과 L2의 코일을 감을 건데 감는 방향이 정반대다. 이걸 우리는 차동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오면 요런 문장이 나오면 애매보는 뭐냐?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인 경우에 뭘 구하라? 이 전체 합성 인덕턴스를 구합니다. 얼마? 바로 L1 플러스 L2에 마이너스 M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M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항상 이 M 앞에는 몇 배가 들어가냐? 예, 2배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적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적으면 이건 어떻게 되냐? L1 플러스 L2에 마이너스 2에 M이 얼마? K가 되겠죠? K의 루트 뭐가 되시고 L1 곱하기 L2입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MAV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까지 필기.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직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쪽이 시험은요 81쪽 보시겠어요? 81쪽입니다. 예, 81쪽에 22번부터입니다. 예, 81쪽에 22번 보세요. 81쪽에 22번을 보시면 22번에 자체 인덕턴스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되냐 하면 이것은 바로 L1 플러스 L2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에 뭐가 돼? 2에 뭐가 되냐 이렇게 M이 되는 거야. 또 우리는 M 앞에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인 경우에는 방향이 같다, 가극성이다, 가동결합이다, 하동결합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M은 플러스고요. M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방향이 다르다, 감극성이다, 차동결합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M의 보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 답을 찾으세요라고 물었으니 답은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럼 23번을 보시 23번에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가 M인 코일을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의 동글뱅이 칩니다. 우리 같은 방향일 때는 M의 부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맞나요? 네, 플러스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이거를 직류로 연결할 경우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M 앞에는 부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맞나요? 다 몇 번 정답이고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4번을 한번 봅니다. 24번. 뭐 지울까요? (24번에)
0.25 헨리와 0.23 헨리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 인덕턴스가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L1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L2입니다. 그럼 누가 L1이고 누가 L2든 의미는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상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는 0.25를 제가 L1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0.23을 제가 L2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물었어요? 합성 인덕턴스에 대해서 물었는데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최대값을 물은 거예요? 최소값을 물은 거예요? 최대값은 뭐냐? 이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을 묻는 겁니다. 우리 합성 인덕턴스 우리 직렬일 때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뭐가 되냐? M입니다. 이 M의 번호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물었어요? 최대값. 최대값이라는 건 큰 값. 그럼 내가 이 결과치가 큰 값을 얻기 위해서는 M은 플러스일 때가 커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때가 커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플러스인 경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 풀려고 했더니 뭐가 없어요? M이 없죠. 없으면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L1 플러스 L2에 플러스 2에다가 M이 바로 상호 인덕턴스죠. 우리 상호 인덕턴스란 뭐예요? K에 바로 루트 뭐예요? L1 곱하기 L2입니다.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L1이 얼마? L2는 2에다가 K는 얼마? 없으면 1이죠. 1 루트에 얼마죠? 0.25 곱하기 0.23 이걸 계산기 열심히 두들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얼마 9.6 0.96 나오나요? 2번이 이렇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셔가지고요. 82쪽 한번 보십니다. 예, 82쪽에 25번 한번 보실까요? 82쪽이 25번. 어떻게 볼까요? 25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의 고주파 브릿지로 인덕턴을 측정하였더니 그림 A는 40이고 그림 24였다. 이 회로의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지울 거죠, 이거는? 네. 2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 고주파 브릿지로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그림 A 있죠? 그림 A는 40이었고 그림 24였다. 이 회로 상호 인덕턴스 물었습니다. 즉 그림 A일 때, 즉 그림이 A일 때 합성 인덕턴스가 얼마였냐면은 40이었고요. 그림 B로 했더니 합성 인덕턴스가 얼마? 24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L1 플러스 L2에 플러스 마이너스 2M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의 2M이 됩니다. 이제 M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봐야 되는데 처음에 A 그림일 때 인덕턴스가 40이었는데 B 그림으로 했더니 인덕턴스가 24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요만큼에서 값이 요만큼 떨어진 거죠. 그럼 내가 이 값이 작은 값, 떨어지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M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M이, 즉 40에서 24로 떨어뜨리려면 M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입니다. 맞나요? 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이제 뭐야? 플러스가 되겠죠. 이 경우에 뭘 물었어요? 요 상호 인덕턴스를 물은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두 식을 제가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다 더하면은 바로 요거 더하기 요거는 얼마죠? 제로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더하면 m은 제로입니다. 그럼 구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더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요 두 개를 더하면 0이니까 빼야 됩니다. 그럼 40 빼기 24는 얼마야? 16이 되는 거고요. L1 빼기 L1 얼마? 제로. L2 빼기 L2는 제로. 그럼 2m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뭐야? 플러스 두 개 더 얼마가 돼요? 4m이 됩니다. 마지막 여기에서 뭐에 대해서 물었으니 m에 대해서 사 필요 없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 이렇게 됩니다. 그건 얼마가 되고 4 떨궈집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2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와 유사 문제가 몇 번이요? 26번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26번에 두 개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하여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95였다. 한쪽 인덕턴스를 반대로 접촉하여 측정하였더니 합성 인덕턴스가 15였다면 똑같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하고 물은 겁니다. 그럼 처음에 합성 인덕턴스가 95였는데 한쪽의 인덕턴스를 반대로 했더니 값은 얼마? 15만큼 떨어졌더라. 이때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은 상호 인덕턴스를 물었습니다. 우리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L1 플러스 L2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m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L1 플러스 L2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뭐가 되냐? m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95에다가 한쪽 인덕턴스를 반대로 했다는 거죠. 그럼 방향이 반대면 m의 분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값도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였다면 이건 플러스입니다. 이제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럼 더하고 더하다 보면은 요 놈을 더하면 요 값은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죠. 그러면은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아니 돼서 이걸 어떻게 준 거야? 빼기를 한 겁니다. 그럼 95 빼기 15는 얼마야? 80이 되는 거고요. L1 빼기 L1은 얼마? 제로. L2 빼기 L2도 제로. 요거 빼기는 플러스. 두 개 더 얼마가 되고 이것은 4m이 됩니다. 그럼 요거에서 m 값을 구하면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죠. 그럼 이것은 4분의 얼마? 80입니다. 이건 얼마가 돼요? 20 되는 거예요. 그럼 96번 다 몇 번이고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죠. 몇 쪽 보시냐면요. 요거 보십니다. 87쪽 보시겠어요? 예, 87쪽에 40번 보세요. 예, 87쪽에 40번입니다. 동일한 보미, 즉 동일한 철심 위에 동일한 인덕턴스 L, 헨리 두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직렬 연결할 때 합성 인덕턴스 얼마가 되냐?
즉 동일한 철심이 봄이 위에 두 코일을 반대 방향으로 직렬 연결할 때 합성 인덕턴스를 물었습니다. 우리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의 M이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럼 이제 요 M 앞에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기를 반대 방향으로 돼 있죠. 그럼 반대 방향이니까 M의 보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인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풉니다. 그럼 이걸 다시 씁니다. 다시 쓰면 이것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에다가 M이 상호 인덕턴스죠? 그럼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네. 그럼 여기서 즉 두 코일은 뭐야? 동일한 인덕턴스 L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코일과 이거 같은 L이죠? L이 되면 이렇게 L이 되죠.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때 요 K가 결합계수 이제 없으면 뭘로 보는 거야? 1로 보는 거죠? 예. 이제 정리합니다. 두 개 더면 얼마죠? 마이너스 2죠. 루트. 이거 LL 곱하면 얼마예요? LL. L 곱하기 써가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 맞죠, 이거? 그러면 제곱이니까 뭐가 벗겨져요? 루트가 벗겨지죠. 거기서 이거 이게 뭐가 빠져? 뭐죠? L이 빠졌죠? 두 개 더서 2L이잖아요. L이 붙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이건 어떻게 돼요? 2가 되고 제곱 벗기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럼 2L 빼기 2L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0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몇 번이고 가번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접속입니다. 그다음 하나 더. 저 이걸 왜 안 지웠냐면요. 혹시나 이렇게 나올까봐 높아심에. 자 보세요. 앞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뭐가 존재해요? 상호 인덕턴스 M이 있다고 했잖아요. M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합은 요게 됩니다. 근데 문제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요. L1과 L2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의 합성 인덕턴스를 물었으면 이게 정답이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조건이 상호 인덕턴스를 무시하시라고 해요. 무시. 없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문제지에는 나왔는데 마지막에 단서가 상호 인덕턴스를 무시하셔. 즉 다시 말해서 L1과 L2가 직렬 접속 시 L1과 L2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 M이 있다. 이때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셔. 단 상호 인덕턴스를 무시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럼 M 값을 무시하라는 거죠. 그 M 값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M을 뭐 해주면 돼요? 없애버리면 됩니다. M이 없다는 겁니다. 무시하라는 거죠. 그 M이 없다는 거, 무시하다는 것은 요 답에서 어디까지인게 M이 없어지면 요게 답이라는 거죠. 그냥 L1 플러스 L2가 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조건 주어주고 상호 인덕턴스를 무시하시오. 조건이 무시하고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M이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없어집니다. 그냥 뭐가 정답이야? 분명히 문제상에는 주어졌는데 마지막 조건이 M을 무시하는 경우에 M을 무시한 경우에 없다는 경우에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어디까지겠냐? 여기까지를 답으로 마킹해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이렇게 그냥 혹시나 해서 한 겁니다. 혹시나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거고요. 그럼 좀 쉬었다가 병렬하고 5장 마무리 짓고 6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